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이죠. 이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본인이 얼마나 변제금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제금을 산정하는 요소는 다양한데요.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인데요. 재산은 청산가치를 의미합니다. 본인에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재산보다는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보다 변제금이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득입니다. 본인의 소득, 매달 실제 수령하는 소득을 의미하고요. 세후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세전 소득이 아닌 세금을 다 빼고 공제할 금액을 뺀 통장에 찍히는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본인의 실제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인 가구라면 1인의 최저생계비인 약 124만 원을 빼고 나머지 76만 원을 3년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3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 금액은 면책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청산가치가 많은 경우, 즉 내가 재산이 더 많다면 변제금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양가족인데요.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최저생계비가 인정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변제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추가적인 생계비가 있는지입니다. 이 추가 생계비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하면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는 월세가 있고요. 또한 병원비 등이 있습니다. 병원비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병원비는 제외되고요. 장기적으로 병원비를 계속해서 지출하는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가 발생한 원인도 변제금에 영향이 있거든요. 생계비의 경우에는 특별히 개인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사용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생계비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이 되는 과소비의 경우에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과소비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고가의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또는 자녀의 학원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원비가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음악 학원을 다니면서 개인 과외를 한다든지 그 경우에는 상당히 그 학원비의 부담이 크더라고요. 실제 제 고객의 사례 중에서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특수한 사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제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변제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니까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해 보시면 어느 정도 변제금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걸 권하고요. 상담을 하면 예상되는 변제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코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변제금이 나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